고양이는 철책을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질을 멈추었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를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서울 내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해 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배기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거기 누구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달막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가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사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를 않았다. 이튿날 나는 학교가 피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제기를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레 걷다가는 공을 잔디발 위로 도르르 굴렸다. 나비야, 나비야. 아마도 철책 너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비란 놈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통통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집을 향해 던져주었다. 공이 발치 가까이에 떨어지는 순간 계집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거기 누구? 사람이여. 아, 어제 바로 그 애.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뿐만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쑤셨다.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느라고 철책까지 다다랐는데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듯 했다.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하마터면 실토정할 뻔했다. 생기다 만 얼굴 같다고 모두를 나를 놀려대곤 했으니까. 네가 아버지가 군수냐?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네가 익산 군수 딸이냔 말여. 익산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내기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들이라고 생각했다. 서울내기들한테 잠자리면 무조건 다 잠자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말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등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벚꽃들이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그렇고럼 당달봉사는 대야 불었다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다. 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라서 별 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획 돌려 관사 쪽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진둥안둥 주랭랑을 놓았다. 이튿날 군수 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 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에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 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서울 계집애의 그 새하얀 낯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 이틀 동안 내 인내심의 한계였다. 좀이 쑤셔서 더 버티지 못하고 나는 사흘 만에 또다시 군수관사를 찾아갔다. 정원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 나비란 놈도 안 보였다. 하얀 고무공만이 잔디밭 한가운데 덩그마니 놓여있을 따름이었다. 한참 더 기다려보다가 관사 안에 아무런 기척도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누가 내 테러를 우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였다. 내가 또 달아나려 하자 노파가 갑자기 내 팔을 덥석 붙들었다. 널 혼내주려는 게 아니다. 아가, 겁낼 것 없다. 할머니는 몬존한 말씨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우리 명은이 지금 병원에 있다.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신혈이 끓고 헛소리가 우심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노파한테 단단히 붙들려 있던 내 팔이 갑자기 자유로워졌다. 나는 명은이 외할미다. 우리 명은이 말동무가 돼줘서 고맙구나. 명은이는 아마 내일쯤 태어날 게다. 일단 되찾은 팔을 또 뺏길까봐 나는 뒷짐을 진 채 명은이 외할머니의 말에 무턱대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집이 어디냐? 나는 대충 만세 주장께를 어림하고는 턱짓으로 그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명은이 외할머니가 대뜸 앞장을 섰다. 나랑 같이 가보자. 집까지 가는 동안 명은이 외할머니는 별의별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물었다. 이름은, 나이는, 부모님은, 형제자매는, 혹시 전쟁 때문에 불행을 당한 가족이나 일가 친척은? 건호야, 학교 끝나면 우리 관사에 자주 놀러와도 괜찮다. 그 대신 너한테 신신당부할 게 있다. 우리 명은이 듣는 데서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 첫째, 부모 이야기. 둘째,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셋째, 장님 이야기. 더군다나 당달봉사 같은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니까 우리 명은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단단히 입조심해야 된단다. 알겠냐? 나는 활활 달아오른 낯꽃을 들키지 않으려고 불어두어 발짝 뒤로 처져서 걸었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만세주장 뒷골목까지 나랑 동행해서 기어이 우리 집을 확인한 다음에야 발길을 돌렸다. 건호야, 대문간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나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다시 불러세웠다. 우리 명은이 참 불쌍한 아이다. 그날부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단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낫는 아주 고약한 병이란다. 눈물 구덩이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는 눈동자로 명은이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간신히 건너다 보았다. 때깔이 고운 한복 차림에 기품이 넘쳐나던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한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땅히 그래야말 될성 싶어 나는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 되풀이했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우리 명은이한테 말동무라고는 세상 천지 달랑 고양이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단다. 앞을 못 보게 된 뒤로 우리 명은이가 고양이 말고 사람을 말동무로 삼은 건 네가 맨 처음이란다.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 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로 향했다. 주일 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란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에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 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나는 주일 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광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앞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빠끔히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 익산 군수 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놓았다. 잔뜩 겁을 먹은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집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은 나를 보더니만 야옹 소리와 함께 냉큼 책상 위로 튀어오르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 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거렸다.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려면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그릇과 과자가 수북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괴군 1사단의 포위에서 한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명은이 너 섬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여.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둥그레졌다.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내친 김에 나는 미군 구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때려잡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뭐시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은이는 해숙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내지 않았다.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 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득이에 찬 목소리로 그날치 선물을 전했다.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 고지를 사수였디야.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명은이가 새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훈이는 거푸 새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서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 영문을 모른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서 근처에 얼씬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을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관서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저녁 노래 물든 발그레한 낙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어 있고 곁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할 일 없이 먼 산만
먼산 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의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대행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참을 거친 후 댕그렁댕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 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3일종이여 나는 철책 밖으로 나와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의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나비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뜻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낼 신용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왔다. 나는 공을 주우러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음 반가움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잔뜩 낯꽃을 붉힌 채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야.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의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야. 한참 있다가 재종이 칠 거야. 명은이한테 미안해하던 참에 나는 도롱태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시끄럽다. 어머나 건호 너 교회 다니니? 딸고만이 부자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는 야트막한 언덕이 신광교회 정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다. 딸내미 이름을 고로코롬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단번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게코롬 만들었다. 나는 득이양양해서 너기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암에 배꼽을 잡고 웃을 거여.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 얘길 계속해봐.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퍼벌하고 앉으면서 재촉했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퍽썩 주저앉았다.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우리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마치 종줄의 일부분인 양앙바트만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질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종치는 일이 거방 끝나갈 무렵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주곤 했다. 그 악슬에 뒤쫓아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주제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내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강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굼벵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추어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광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렁굴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렁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히 보살펴 주었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나한테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말깔망도 못하러 새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께 아무나 다 종의 침시나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마침내 신강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인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 나는 명은이가 들을 수 있게끔 돌 위에 새겨진 글씨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말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명은이가 물었다. 명은이는 툭하면 내가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만 골라 밑두리 콧두리 캐묻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에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나는 엉이야 벙이야 제멋대로 둘러댔다. 명은이는 더욱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 돌계단에 다 오르자 빗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서 딸고마니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고마니 아버지다. 나는 명은이에게 귀옛말로 가만히 속삭였다.